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 겪어온 제 아내와 그리고 제 가족들을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펑펑 울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날들과 그 세월 속에 참고 겪어왔던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교차하면서 감정적으로 매우 격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승소 판결은 제게 많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요. 승소 판결 후에도 솔직히 다시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일에도 그렇게 크게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단념도 잘 하지 않게 되더군요.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난 후에도 솔직히 매우 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소송을 했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버티면서 견뎌 왔는데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자가 거부되니까 심적으로 정말 매우 회의적인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됐을 때보다 솔직히 심적으로 더욱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 그 1심, 2심 패소 판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1심 때도 2심 때도 저는 실망이 너무 커서 솔직히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정부의 그 완강한 입장도 그랬고 결과도 그랬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마다 변호사님들께서 설득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 설득 당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솔직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 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었고요. 더욱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결이 날 때마다 그리고 이런 비자 발급 거부 결과 같은 것을 받을 때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 강도와 어미만 달랐을 뿐이지요. 거짓은 처음에는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머지않아서 희미해지고 끝내는 사라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이 드러날까봐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거짓 위에 뭔가를 쌓으면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진실은 처음에는 희미하고 조용해도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고 또 그 소리도 커집니다. 이 저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들 중에 사실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루머들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또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요. 저번에는 어떤 방송에서 모 아나운서가 저에 대한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요. 그분이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런 말을 어디 가서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적어도 방송에서는 말이죠. 본인도 솔직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분이 처음인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방송 매체들이 이 확인도 없이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매도했나요? 지금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 그 많은 방송들, 매체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왔는데 이제 그런 루머들을 말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도 이런 아울렛이 있기 때문이죠.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로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송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저는 그 시기를 제가 이런 아울렛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벌써 대중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퍼져버린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론이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또 책임입니다. 이 루머를 부추기고 또
또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 진실이 가려지거나 또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두세 번 접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 매체의 이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매체를 대하는 대중들의 분별력도 이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한 건 나이가 더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2002년 2월에 저는 강제적으로 은퇴를 당한 거나 다름없지요.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진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지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는 생명이 끝났습니다. 아마 2002년 2월 이후부터, 그때부터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보다 더 좀 자유롭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님은 아직도 제가 입국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단어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국민적 상실감으로 사회에 이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맡겨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개인적인 견해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이 한국 입국 시에 느낄 수 있는 대중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클까요? 아니면 그동안 무수한 병역비리, 1998년 박노항 사건, 2004년에도 많은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이 비리에 연루된 그런 소위 말하는 신의 아들들, 이 고위 상류층 자녀들의 병역비리를 접하는 대중들의 이 실망감과 허탈감이 더 클까요? 그 비리들은 병무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그 비리들을 처리하셨나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불법을 저질렀지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편법, 병역 브로커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고 뇌물도 사용하고 이 군의관까지 연루되어서 말입니다. 이 병역비리 수사는 제가 알기로 특권층 수사는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중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은 도대체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왜 많은 대중들은 저에게는 분노하면서도 그런 실존하는 신의 아들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그 선택에는 어떤 불법도 없었습니다. 제가 뇌물을 쓴다거나 인맥을 사용하거나 소위 말하는 백을 써서 병역을 회피하는 편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국 시민권을 택한 것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재외동포 신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문제의 본질은 그럼 왜 입대를 약속하고 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가려고 했고 또 그 약속을 꼭 지키려 했습니다. 당시 출국할 때도 그래서 분명히 일본 공연 후에 부모님 방문차 미국에 다녀온다고 약속했었고요. 하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가족들과 은퇴 이후에 생활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병역법을 비롯해서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선택이었지 기피가 아니었습니다.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법치가 분위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 하며 그 벌을 받은 자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벌을 지불하고도 죄인 취급을 받는다면 벌을 지불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범죄자들과는 달리 제가 내린 선택은 지극히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인권 탄압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이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입국을 당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유일하며 처음이자 또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을 본보기로 마녀 사냥하듯이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저도 병역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애국심의 상징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고, 재외 동포를 선택했다고 병역의 신성한 의무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제는 매우 간단해지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어쩌면 연예인으로 생명이 끝난 건 아닌가요? 연예인에게 그것보다 더한 혹독한 판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예인으로,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 연예인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불편해한다, 꺼려한다. 그러면 그 현실을 제가 스스로 감당하게 내버려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나서서 막을 일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가 부른 노래는 몰라도 병역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입국을 한다 해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악플, 이런 댓글에 시달려서 정말 꽃같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우리 후배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도 온갖 말도 안 되는 루머들과 악플로 시달렸지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플 수위도 한참 높았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악플이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증오하는 연예인이었나요? 악플이 수천 수만 개씩 달리니까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들은 그들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고 사랑받던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이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그 악플 수에 수십 수백 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응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말은 댓글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인 중에도 정작 자기 가족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움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아왔고요. 인생은 죽을 때가 되어야 어떻게 살아왔는지 판가름 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지요. 누군가는 저를 비겁한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대단하고 멋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그를 매일 보고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매일 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럴 것입니다. 제 자녀들은 들은 말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님께 쓴 편지 중 이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진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비겁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제 한글 실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비겁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비겁하게 보셔도 그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저런 식으로 틀어놨네요. 이런 말장난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비겁했지만은 불법은 아니다는 내가 비겁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조로 들리지만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이건 엄연히 다른 의미 아닌가요? 제가 말장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의 해석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자극적인 방향으로 헤드라인을 잡아가서 관심을 끌려는 언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비겁했지만은 불법은 아니다 라는 헤드라인만 기억하겠지요. 저같이 아웃렛 소스가 적은 피해자로서는 정정해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마치 인터뷰 후에 겉과 속이 다르게 욕설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 목소리는 제가 아니라 이를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욕설을 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어보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년 넘게 이 모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결정을 내렸겠죠. 이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병무청의 이 제도적 고려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긴 인터뷰 내용이 또 어떤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로 퍼날라질지 벌써부터 상상이 됩니다. 솔직히 이 내용이 전부 제가 쓴 그대로 나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제가 답한 내용 중 한 글자라도 빼든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다면 인터뷰를 취소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이제는 원본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제 채널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이유로 입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활동이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든 현재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보다 산산이 부서진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입국 금지가 풀리고 한국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한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떠도는 말이 정말 맞다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입국하면 가는 곳마다 욕을 먹는다든지 심지어 달걀이나 돌을 맞아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구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몇 동생들과 후배들 가끔씩 연락은 합니다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꼭 만나야 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미국으로 와서 만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인을 소개로 5년, 6년 전인가요? 그때 변호사님들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공항으로 이제 픽업을 가기도 했고요. 제 얘기를 이틀간 꼼꼼히 들으시고는 마지막에 승준 씨 그동안 정말로 마음고생 많았어요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임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비자가 거부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모두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제가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정말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뢰인과 변호인 그 이상으로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제게 너무 고마운 그런 은인 같은 분들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제가 원하던 그 가수의 꿈을 이루고 많은 팬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때가 무척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 제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았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이 넷이니까 제게는 꽤 많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네요. 지금도 밖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답을 벌써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답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언젠가부터일까요? 제가 느끼기로 아마 2002년 이 월드컵 전후부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쯤부터 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나 이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와 이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왠지 지금은 이런 어떤 큰 분위기, 이 흐름상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하면 큰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각각 다르고 이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발언하면 크게 다치는 그런 집단주의 같은 조금은 위험한 그런 성향 말입니다. 제 일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당시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정부가 너무했다, 내지는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라, 뭐 아니면은 사람도 실수를 했다, 뭐 벌을 다 받았다, 뭐 지금은 나를 이해해 준다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 문제는 제 생각에 단순한 병역 문제의 이슈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민족성을 자극해서 이 반미 감정을 들끓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솔직히 제 이름이 거론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뭐 솔직히 더 디테일한 얘기는 현재 논하고 있는 이 질문과 제 이슈와 조금 벗어난 얘기라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늘 믿어주고 또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의 오해도 저는 곧 풀리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별다른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능력도 또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이 모자란가요? 이제는 저를 그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한없이 멀어졌던 그 관계 회복에 제가 다시 힘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